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하며 전국을 소용돌이치게 한 명태균 씨가 대통령실에 경고성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대통령실이 김 여사의 소위 오빠 카톡을 과거의 사적 대화일 뿐이라고 해명하자 그러면 공적 대화도 공개할까라며 응수한 겁니다. 또 대화를 담은 사진이 2,000장은 된다며 윤 대통령과 직접 나눈 공적 대화도 공개하겠다고 압박을 이어갔는데 국민의힘은 명 씨가 당원이라는 걸 확인하고 당원 명부 유출 경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달라.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카카오톡은 윤석열 대통령 입당 전 나눈 사적 대화라며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그러자 명태균 씨는 SNS에 공적 대화도 공개할까? 피하, 즉 적과 우리 편 구별도 못하냐고 응수했습니다. 언론과 인터뷰에도 다시 나섰습니다. 아니 대통령실에서 사기꾼이라 하니 사적 통화를 하면 그럼 공적 통화 대통령 한 걸 까야 되겠는데. 공개한 대화는 에피타이저도 안 된다며 대화 사진이 2,000장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고 중요한 것만 까도 한 200장 이상 넘을 건데 조금 있으면 뭐 왜곡 하든 안 하든 계속 나오면 이제 그것은 근데 한 2,000장 돼요. 자신을 비판해온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을 거론하며 최후 통첩을 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도 자신에 대해 신중하게 말씀해달라고 문자로 부탁했다며 여권을 향해 섭섭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김종인과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 세 사람이 명태균을 소개했고 대선 때 도움을 받았다. 그렇게 한마디 하면 끝이요. 명 씨는 일부 언론 취재에만 응하고 있는데 카카오톡 대화 속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인지 김 여사의 친오빠인지 인터뷰마다 말이 달랐습니다. 여론조사를 조작한 듯한 자신의 과거 육성에 대해선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 중 일부만 잘라 공개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윤석열이를 네. 또 올려갖고 예,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소. 알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차가 뭐 고장났어요. 야, 그 펌프질 올리고 이거에 올리고 얘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올리고 저렇게 올리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대화가. 사고가 났으니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오빠가 누구건 김 여사와 명태균 씨 관계가 확인됐다고 전방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명 씨가 당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명 씨에게 당원 명부가 유출된 경위에 대해 정식 당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어지간한 장 차관은 물론 국가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보다도 지역 근무할 때 넓은 관사를 쓰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어떤 공무원들일까요? 바로 검사들입니다. 전국 56개 검찰청 기관장 관사를 처음으로 전수 분석했더니 69평 아파트를 검사장 혼자 쓰는 등 대형 평형 아파트 사용이 많았고 대부분이 국민 평형을 넘는 규모였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구고검장과 대구지검장에 각각 지급된 관사 227제곱미터 69평형대 아파트입니다. 매매가는 9억 원대, 임대하려면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대구고검장, 지검장 모두 가족은 서울에 살고 혼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혼자 사시는 크죠. 혼자서 60몇 평, 70평 가까이 어떻게 사겠습니까? 창원지검장 관사는 216제곱미터 65평형대 아파트입니다. 전세가 5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방이 5개 있기 때문에 두 가구 분리될 수 있는 구조거든요. 대전지검장 관사도 57평형대 아파트였습니다. MBC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을 통해 전국 지방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의 기관장 관사를 전수 분석했습니다. 전용 면적 기준으로 10곳이 42평을 넘었습니다. 70평대 단독주택인 강원도 영월지청을 빼곤 모두 아파트였습니다. 국민평형인 전용 면적 25평을 초과하는 곳이 95%, 53곳이었습니다. 국가살림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세종시 관사는 전용 면적 59.9제곱미터, 18평형 아파트. 다른 정부 부처의 세종시 관사들도 20평형대 아파트가 많았습니다. 지청장, 검사장은 지방으로 발령 나면 가족들은 서울에 살고 혼자 관사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거기 모두 혼자 가서 거주하고 있거든요. 검찰청 내부에는 관사를 운영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지역에 따라 주택 가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청과 똑같이 설치돼 있고 검찰보다 인원이 70% 더 많은 법원과 비교해봐도 검찰의 관사 비용 총액이 법원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전 부처 관사에 대해 실태 조사에 나섰지만 뚜렷한 기준조차 없다 보니 2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어젯밤 만취한 운전자가 도로 아래로 추락했는데 하필 떨어진 곳이 경찰청 주차장이었습니다. 거꾸로 뒤집힌 차량에서 운전자를 구하려고 사람들이 다가왔지만 이 만취 운전자는 행패까지 부렸는데요. 상대는 경찰관들이었죠. 최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꾸로 뒤집힌 차량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운전석 밖으로 한 남성이 빠져나오더니 비틀거리자 옆에서 부축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사람들을 뿌리치며 손찌검을 하려는가 싶더니 욕설도 내뱉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뒤집혀 발견된 곳은 울산경찰청 앞 주차장이었습니다. 남성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현직 경찰이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다 굉음 소리에 청사 바깥으로 나온 겁니다. 쿵쾅쾅한 소리가 한 3번 정도 연속해서 들렸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창문가로 가서 현장에 이렇게 보니까 차가 전복돼 있더라고요. 이 남성이 몰던 SUV 차량은 앞서 청사 주변 도로에서 앞 차량을 피하려는 듯 갑자기 방향을 틀었고 그 뒤 경찰청사 울타리를 뚫고 4m 아래 주차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사고 났어요? 몰라요. 사고로 나셨고, 운전 담배 뱉고 하니까. 이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3%,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50대 운전자는 대리기사와 다퉈 직접 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청 앞마당으로 뛰어든 이 남성은 현장에서 바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사고 운전자를 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이른바 갑질을 하는 손님들로 인한 자영업자의 고충.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죠. 한 술집에서 외부 음식 반입이 안 된다고 하자 테이블에 음식을 쏟아버리는 손님들 모습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2일 밤 10시쯤 충주의 한 술집. 손님 4명이 자리한 곳에 업주가 다가갑니다. 손님들이 외부에서 사온 음식을 먹자 외부 음식 반입이 안 된다며 양해를 구한 겁니다. 이러기를 2차례 더. 손님들은 기분 나쁘고 입맛이 떨어졌다며 업주를 자리로 불러 계산을 해올 것을 요구하더니 테이블 사진을 찍고 포장했던 음식을 쏟아 테이블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나 리뷰 남길 거고 다른 커뮤니티에 글 올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들 장난치고 이러듯이 너무 기분 좋게 신나서 먹는 거예요. 손님들이 시킨 메뉴는 노가리와 콘치즈, 생맥주 4잔. 여기에 안주가 될 만한 피자류의 빵을 사온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 초기에 외부 음식을 허용했지만 버리고 가는 사례가 많자 입구에 제한 안내문까지 붙여놨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뒷정리를 잘해주면 괜찮은데 음식도 남기고 바닥에 또 다 흘리시고. 하지만 외부 음식 반입 요구는 지속되는 데다 악성 리뷰와 혹시 모를 사고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게 외부 음식 먹고 혹시나 탈이 났을 경우 그것까지 제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형법상 허위 사실에 기반한 악성 리뷰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 테러를 실제로 자행한다던가 그래서 악성 리뷰를 단다고 하면 영업의 내용에 대해서 방해를 한다는 개념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편 지난 4월 충주의 또 다른 빵집에서는 술에 취한 여성들이 빵집 주인에게 시비를 걸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